여러분은 비행기와 자동차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위험한 운송수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은 비행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비행기 사고에 의한 사망률보다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오늘은 운송수단의 위험과 옵션 거래의 위험을 비교해 보면서 시작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비행기 사고로 인한 사망률보다 높은 이유는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면 위험한 자동차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를 운전하지도 타지도 않는다면 완벽하게 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를 타면 절대로 사고가 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 운송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없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주식이나 선물, 옵션 모두 그 가격이 변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 대상으로 가치가 있고 그 움직임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위험도 달라집니다. 자, 우리는 비행기를 탈 때 구명조끼 착용법과 위기 상황 시 탈출 방법을 배웁니다. 또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매고 과속을 하지 않고 신호를 지켜야 하죠. 이렇게 사고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힌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안전수칙입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운전하면 답답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생명을 지켜줍니다.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 오히려 안전벨트를 안 하고 운전하면 불안해지죠. 옵션 거래에서의 위험 관리가 바로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거래에 제약이 주어지고 수익도 줄어드는 것 같아서 답답할 수 있지만 거래가 오래 유지되도록 해주며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 관리 없이 거래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옵션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위험은 모두 가격의 움직임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격의 움직임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그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사전에 계획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안전수칙에 따라 움직이는, 즉 적절히 위험이 관리되는 수준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비록 손실이나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치명적인 수준의 손실이나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슈인사이드에서 계속됩니다. 오늘은 옵션의 가격 변동 위험과 민감도, 옵션의 시간 가치 특성에 기민하는 위험, 그리고 증거금 급증 위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옵션 민감도는 옵션 가격을 분석하는 지표로서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옵션 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는지 그 위험도를 수치로 나타낸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옵션의 대표적인 위험 지표로는 델타, 감마, 세타, 베가 등이 있는데 델타와 감마는 주가의 변동에 따른 옵션의 가격 변화를 유추하는 데 사용하고 베가는 변동성, 세타는 잔존 기간의 변화에 따른 옵션 가치의 변화를 유추하는 데 사용합니다. 계속해서 민감도와 관련된 위험에 관해 전문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먼저 델타는 지수 방향성에 대한 위험을 표시해 줍니다. 즉, 기초자산이 1포인트 움직일 때 옵션의 가격은 몇 포인트가 변하는지 알려주는 민감도인데요. 지수 움직임에 따라 손익의 변화가 민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델타를 0에 가깝게 맞춰줘야 하며 이러한 것을 델타 해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감마는 기초자산이 1포인트 움직일 때 옵션의 델타가 얼마나 증감하는지를 알려주는 민감도인데요. 감마값이 크다는 것은 지수 급변 위험이 증가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기초자산의 변화에 따라 손익의 변화가 없도록 하기 위해
델타가 0이 되도록 완벽하게 델타 해징을 해도 감마가 0이 아닌 경우 지수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델타가 발생합니다. 이에 델타가 다시 0이 아닌 값으로 바뀌면서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손익이 변하는데요. 감마의 값이 큰 경우 새로운 델타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손익의 변화가 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델타뿐만 아니라 감마의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세타는 시간 가치가 얼마나 빨리 감소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즉, 잔존 일수가 하루 줄어드는 동안 옵션의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민감도인데요. 감마와 비교해서 부호는 반대이지만 절대값은 세타와 감마가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수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감마를 많이 열어놓는 포지션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가치 감소도 많이 진행되므로 감마가 큰 포지션의 경우 길게 포지션을 보유하게 되면 지수 변화에 따른 감마 효과를 충분히 보기 전에 시간가치가 먼저 축소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할 기간에 따라 세타를 참고해서 감소된 시간 가치를 미리 계산하고 그에 따른 포지션 규모를 결정해야 합니다. 배가는 내재 변동성이 1%포인트 변할 때 옵션의 가격이 몇 포인트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민감도입니다. 기초자산의 움직임 규모나 속도에 비해 손익이 큰 폭으로 변화한 경우 이 부분은 내재 변동성의 증감에 의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가를 사용해서 내재 변동성이 얼마나 손익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재 변동성의 변화 분포 등을 참고해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변동성 변화를 고려한 배가의 규모를 설정하면 변동성 변화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된 포지션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옵션의 가격은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등 가격과 외가격 옵션의 경우 내재 가치가 0이기 때문에 시간 가치로만 옵션의 가격이 구성되는데요. 이 시간 가치는 다른 모든 변수의 변화가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시간 가치의 감소에 따른 위험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시간 가치가 많이 남아있는 옵션을 매수해서 방향성 거래를 하는 경우 지수의 움직임에 맞는 옵션 거래를 했더라도 지수의 움직임이 느리게 이동하는 경우엔 시간 가치 감소에 의해 같은 기간 선물에서는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옵션 프리미엄은 소폭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지수의 움직임에 관계없이 콜과 풋의 프리미엄이 전일보다 모두 감소하는 날도 종종 관찰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시간 가치가 감소하는 현상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 달 정도 사이에 옵션의 시간 가치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화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256.87에서 256.99로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콜 257.5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5.110이 1.14로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풋 257.5도 5.15에서 1.70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가치 감소 현상을 이론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기초자산의 가격과 변동성 수준, 금리에 따라 조금씩 그 수치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기초자산의 가격은 2600.00포인트, 변동성은 20%, 금리는 3%일 때 콜옵션의 이론가를 사용해서 시간가치 감소를 화면과 같이 정의하면 표와 같이 구해집니다. 잔존 만기가 줄어들수록 시간가치 감소율은 더욱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시각화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화면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최종 거래일에 다가갈수록 시간가치 감소 비율은 더욱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최종 거래일쯤에서 옵션 네이키드 매수 전략 사용 시에는 시간가치 감소 비율이 증가하는 특성을 고려해서 포지션 보유를 얼마나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자, 이제까지 시간 경과에 따라 시간가치가 감소하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내재 변동성 감소와 시간가치가 함께 감소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시간 흐름에 따라 시간 가치가 감소하는 것 외에도 화면과 같이 전일 변동성 지수 44%에서 해당일 37%로 하락하는 변동성 감소까지 수반되면 지수 움직임에 상관없이 해당일 옵션의 가격이 콜 풋할 것 없이 모두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옵션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은 시간가치 감소 현상들을 감안해서 보유 수량 및 기간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적정한 옵션 매수 계약수를 계산하고자 할 때 투자 자금으로 매도 가능한 최대 계약수를 매수 계약수의 최대 한도로 한정시키는 것이 과도한 규모의 매수 거래를 제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증거금을 유지 증거금이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매일의 옵션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증거금 수준도 함께 변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지 증거금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마진콜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증거금이 갑작스럽게 증가할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전문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지수가 급변하거나 내재 변동성이 급등하는 경우 위탁해야 하는 증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탁 증거금의 증가는 유지 위탁 증거금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 유지 위탁 증거금 수준보다 예탁금이 낮아지게 되면 추가 증거금에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인 마진콜이 발생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증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해지하지 못하고 청산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포지션을 청산하고 신규로 다시 포지션을 잡고 싶어도 이미 위탁 증거금이 증가된 상황에서는 기존 포지션보다 작은 규모의 포지션으로만 진입할 수가 있죠. 선물의 경우도 지수가 급변할 때는 정산 차금의 결제로 인해 예탁금이 감소하지만 옵션의 경우에는 내재 변동성까지 급등하는 경우가 겹치게 되면 증거금의 증가폭이 훨씬 커집니다. 증거금이 증가하는 것을 쉽게 유추하는 방법으로는 이론 가격을 구해서 그 가격의 차이가 증거금의 증가분으로 보는 방법인데요. 화면과 같이 지수만 급락한 경우와 지수와 변동성이 함께 급변한 경우 등의 이론가를 구해보면 증거금의 증가 추이를 대략 예상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수만 급락했을 때도 이론 가격이 크게 증가하지만 변동성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그 변동성이 증가 정도에 따라 이론 가격이 추가로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례로 리먼 사태가 발생한 2008년, 그 여파로 인해 10월 15일 대비 10월 16일 코스피 200 지수는 9.55%에 해당하는 16.65포인트가 하락하고 내재 변동성은 30% 정도가 증가됐는데요. 이때 풋 155의 증거금은 110% 이상 증가됐습니다. 즉 투자 자금이 1억 원인 투자자가 15일에 위탁 증거금이 1억 원 정도만 포지션을 갖고 있었다면 16일에는 그 포지션의 위탁 증거금이 2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고 유지 증거금은 1.4억 원 정도 계산되면서 바로 마진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때 15일에 보유한 포지션의 위탁 증거금의 규모를 3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수준으로 관리하였다면 16일에 증거금이 급증하게 되었더라도 마진콜을 당하지 않고 포지션을 관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옵션 포지션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충분히 여유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자금의 30%에서 50% 규모의 위탁 증거금을 유지하는 경우 증거금이 급증할 때도 포지션을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옵션 거래에서의 가격 변동 위험과 민감도, 시간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또 증거금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살펴보고 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민감도와 관련된 방향성 위험은 델타 해징, 지수 급변 위험은 감마 해징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세타와 베가를 참고하여 과도한 시간 가치 감소 위험과 변동성 변화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포지션 규모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간 가치 감소율은 잔존 만기가 줄어들수록 더욱 증가하므로
최종 거래일에 가까워질수록 세타가 음수인 포지션의 경우 이를 고려하여 포지션의 규모를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가치 감소분 외에도 변동성 감수가 수반될 경우 콜풋 무관하게 동시에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유 기간과 보유 수량 등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지수가 급변하거나 내재 변동성이 급등하는 경우 위탁 증거금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포지션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투자 자금의 일정 수준 이내로만 위탁 증거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옵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거래 환경상의 위험 요소와 손실을 유발시키는 위험들로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기타 위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